지금 국제 유가가 $70 후반에서 등락을 하면 종전에 우리가 국제 유가 수준이 $60대였다는 거예요. 네. 그럼 많이 거의 내려오긴 근접하긴 했네요. 네. 그러면 석유 최고 가격제는 지금 물가 부담이 커서 좀 계속 유지를 해야 될 상황이죠. 그래도. 예, 그래서 지금 그 국제 유가 동향 그리고 저희들 물가 수준 이런 걸 감안해서 최고 가격제를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아침에 잠깐 얘기했는데 네. 그 물가 부담이 지금 어쨌든 좀 있고 석유류 제품의 가격이 너무 올라서 24% 정도.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반도체나 이런 데 초과세수들이 좀 예상이 되고 네. 그러면 유류세를 좀 낮춰도 재정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이게 이제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좀 더 과감하게 석유 최고 가격제는 더 유지하고 좀 최고 가격도 좀 낮춰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최고 가격제도 낮추고 또 필요하다면 또 다른 정책 대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고 예를 들면 서민들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을 지금 추가하려면 재원이 없죠. 예, 지금 서민들한테 하려면은 이제 기정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또 기금의 20%까지 변경하는 기금이 부분. 좀 여력이 있어요. 네, 그런 정도 외에는 지금 그게 맥시멈 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물가 상승률은 높고 어쨌든 양극화가 좀 심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득 양극화도 심하고 지금 주식 시장에 대형 우량주들만 네,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쨌든 그것도 약간 양극화되는데 네. 소득 지원 방안을 좀 연구 좀 해야 될 네,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 이게 지금 고용 대책 이게 지금 현재 산업의 추이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주로 첨단 산업 중심으로 재편돼 가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통 산업에 매달리면 지금 국제 경제에서 밀리게 되니까 결국 첨단 산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 첨단 산업의 특징이 고용을 안 한다. 고용이 매우 적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 창업에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 일할 기회를 늘리는 길은 뭐 그렇게 단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고용을 늘리는 거와 창업을 늘리는 중에 어째 창업 비중을 계속 늘려가야 되겠죠. 네, 지금 사실 이제 고용은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용의 숫자를 빠르게 늘리지는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기존 기업들의 상황들도 다 있는 상황인데 창업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면 늘어나는 속도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모두의 창업 지금 진행하면서 보여준 창업에 대한 열기만큼은 저는 지속해서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창업은 소상공인 창업 형태의 창업들이었고 그래서 창업을 지원하지 말라는 의견들도 있고 하시지만 창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고 어떤 창업이 좋은 창업인지를 하는 것이 저희가 가져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지금 고등학생들도 이번에 굉장히 지원들이 많았고 이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도 창업을 하는 경험을 가져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져갈 때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게 창업이 첨단 산업 분야 창업이 많다는 거 아닌가요? 네, 첨단 산업 분야를 창업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 창업할 때 지원하는 민간의 투자 환경이 굉장히 좋은 상황들입니다. 물론 창업해서 성공했던 그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창업 투자 자본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한국은 아직 그 부분에서의 민간 창업 자본들이 그렇게 아직 단단하진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당분간 지원을 하고 민간의 투자도 지금 창업 쪽으로 기술 창업 혹은 제대로 된 창업에 들어오도록 지원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모두의 창업은 예상보다는 참여자도 많고 열기도 뜨겁고 사실은 뭐 아이템도 좋은 게 많다면서요. 네. 근데 그 지원 금액이나 지원의 수준이 뭐 어쨌든 기존보다는 상당히 그
많이 하긴 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좀 지원 규모나 지원 강도를 올려야 되지 않나요? 횟수도 그렇고. 이제 모두의 창업은 사실 초반에 기획할 때 저희가 창업 이전의 스타트를 도와주자. 그러니까 창업할 때 좀 어떤 부분들을 알고 가자라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시작이었고요. 이 다음 단계로는 이제 지금 이번 올해를 거쳐서 제대로 된 투자 단계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도별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지금 이제 지원하면서 5천 명 확보된 분들의 의견도 보면 이게 이제 이전에는 저희가 창업을 그냥 똑같이 봤지만 딥테크 창업해야 되는 분들은 좀 더 많은 그 시제품 만들 때의 네. 비용도 되게 많이 든다는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 고민 중에 사실은 이제 성장 잠재력 확보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창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되게 큰 부분이겠죠. 좀 과감하게 좀 지원을 늘리는 게 네, 필요하다. 여러 부분 이번에 부족하고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운영 관련된 부분의 부족함도 좀 더 제대로 세우고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좀 더 과감하게 지원하는 걸로 창업에 대한 지원은 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산업 재편이나 아니면 창업을 확대하는 거는 중소기업 장관 할 때보다 총리를 할 때가 훨씬 더 쉽겠죠. 무슨 네. 말이냐면 중소기업 장관을 떠난다고 해서 그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네, 네. 그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업계에서의 기대도 뭐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나 그 창업하는 환경 속에서의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번에 뭐 짧은 시간이지만 들어보고 국무조정실이 갖고 있는 규제 관련된 이야기들이나 그러세요?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소기업부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부처 차원에서 어쨌든 창업이나 고용 문제나 이런 것들을 취급하면 좀 낫겠죠. 기대가 큽니다. 그 환율 얘기 잠깐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수출도 사상 최대인데다 경상 흑자도 사상 최대고 이게 상상 이상이잖아요. 네. 그럼 원래 환율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원래는 절상이라 해야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상하게 네. 환율 예를 들면 강세가 돼야지. 우리 돈이 강세가 이제 환율은 네.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원래는 해외 주식 투자가 워낙 우리가 또 많았잖아요. 연간 100조? 해외 주식 투자가 한 1,000억 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몇십조 연간. 근데 이게 지금 거의 국내 투자로 많이 돌아왔잖아요.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환율이 계속 이 불안한 진짜 이유는 네. 어쨌든 달러 강세와 이 엔화 때문이라는 거죠. 엔화도 약세입니다. 엔화가 지금 엔화 약세고 사상 달러. 최고의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다가 또 외국인들의 어떤 우리 주식시장이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매각하다 보니까 매각하게 되는 한 10% 저희들은 매각한 걸로 해서 한 140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환전하면서 원래 이게 이제 한국의 주식 시장이 상황이 좋아지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 가지고 네. 원래는 네. 이게 이제 더 달러 공급이 달러 돼서 공급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지금 반대로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외국인 포션이 늘어나 가지고 맞습니다. 그 한국물 네. 그 관리 포션이 커져서 이걸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줄여야 되는. 너무 커져 가지고. 네, 네. 그러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단기적인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시장의 목소리는 작년 말 대비해서 한 더블을 벌었습니다. 한 2배 정도 외국인 벌다 보니까 한 10% 매각했는데 이 정도 하고 나서 또 최근에 사기 시작했습니다. 또 특정한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정리되고 나면은 환율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외국인들의 소위 리밸런싱 네, 리밸런스. 이 끝나갈 시점이.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주가의 급격한 상승이 멈추는 시점 아니에요? 예, 그렇죠. 지금처럼 계속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면 네. 계속 포지션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주가 상승이 가장 국민들이나 또 외국인들한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정상화 과정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분야의 전망 개선이 너무 급격해서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1,500원 중반대는 너무 소위 펀더멘털에 비해서는 너무 과하다는 거죠. 과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또 미국이나 또 이런 쪽에서 시간이 문제겠군요.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급격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관심도 많으니까 잘 챙겨 보시고요. 네. 산업부. 네, 산업부 에너지 수급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동 상황을 앞으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에너지 수급 가격 부분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원유와 나프타 수급은 아주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유, 나프타 모두 한 90% 이상을 확보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 카타르, UAE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안정적인 원유, LNG 공급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유 공동 비축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여서 앞으로 단기 수급 차원을 넘어 중장기 자원안보 협력의 기반이 튼튼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동 재건, 새로운 인프라의 참여에 대한 요청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처와 함께 우리 기업들과 같이 새로운 시장으로서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 산업, 민생용 필수품 공급망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관련해서는 최고 가격제를 통해 석유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치와 함께 착한 주유소 지정 등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착한 주유소로 오해에 누적된 착하디 착한 주유소, 우리가 요즘 최근에 착착 주유소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처음 나왔습니다. 이 착하디 착한 주유소는 전국 평균보다 리터당 42원, 착한 주유소는 20원 정도 저렴하게 판매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착하디 착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상들을 지금 마련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어제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들께 이 착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돈줄을 한번 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딘지 알려줘야. 여기 지금 적어놨습니다. 특별히 청주 주유소는 청주에 제가 갔다 왔는데 이름 자체가 참 멋있습니다. 오 해피 주유소입니다. 방문하시면 앞으로 해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한 군데는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의 평동 제일 주유소입니다. 청주는 제가 다녀오고 아침에는 광산구에 있는 평동 제일 주유소 사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굉장히 감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주변에 비해서 이렇게 가격을 착하게 했느냐 했더니 그분 말씀이 온 나라가 전쟁으로 어수선한데 나 혼자 잘 살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뭐 손해를 본 건 아니겠죠, 설마? 손해는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 본다면은 그 거짓말입니다.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력해 주신 주유소 분들에게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리터당 40원, 20원 싸게 팔았으면 엄청 싸게 판 거예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네,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협력해 주시는 착한 주유소 분들에 대해서 제가 금융이나 다른 기관들의 어떤 인센티브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안부에서는 연말에 대통령 표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해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안부 어디 갔어요? 네, 대통령 이제 정부 포상 수시 포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 방침 주시면은 챙겨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응 계획입니다. 기존의 수급 안정화 조치는 당분간 유지를 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그 부총리께서 지금 현재 유가가 원래는 100불이 넘었다 70불대로 떨어졌다고 해서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유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원래는 유가에다 플러스 항상 리스크 프리미엄이라 해야 위험 가중치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거에는 평상시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0.5불 정도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아직도 20불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75불이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도입하는 가격은 얼마가 되냐면 95불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가격입니다. 그만큼 유가가 전체적인 도입 부분은 아직 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들 생각에서는 기존의 수급 안정화 조치, 최고 가격 조치는 계속 일단은 좀 유지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렇지만은 당초에 한 100불이 넘었던 유가가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진 부분을 감안해서 최고 가격은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고 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쟁 상황을 교훈 삼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도입 다변화, 비축 역량 강화, 글로벌 자원 협력 등 자원 안보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약간 벗어나는 거긴 한데 지금 이제 우리 산업 경제를 이제 재구조화, 재편성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핵심이 하여튼 수도권 편중 방지, 지방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첨단 산업으로의 뭐 전환, 뭐 되게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된 산업에 대한 지원 투자를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중동 전쟁 때문에 이게 원유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겪었고, 또 앞으로는 어쨌든 화석 에너지로부터의 탈출,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이건 중요 국가 과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더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건 우리 지금 기후에너지 그건 기후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 기후부가. 예. 네. 기후부가 에너지부가 열심히 하고 기후부가 너무 기후 보전에 너무 신경 쓰느라고 약간 비협조적이라는 소문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도 저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특히 국내 산업 관련해서 가격은 낮추되 국산을 쓰면서 국내 지금 굉장히 축소된 태양광 산업도 키우고요. 저 풍력 산업도 키우고 관련된 배터리 산업, 전기차 이런 소위 녹색 전환 관련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재경부하고 산업부하고 저희 기후부가 소위 이제 GX라고 해서 네. 그린 대전환과 관련된 산업군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네. 집중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아 그러세요? 하여튼 기저전력 확보 문제에서도 너무 고조적이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저전은 아무래도 원전 중심으로 가고 석탄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와 소위 배터리, 양수 이런 걸 합치면 그것도 안정적인 전력원으로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수 발전소를 만들려면 이제 환경 훼손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양수 발전도 이제 기존에 댐이 있는데요. 네. 기존에 이제 댐이 있는 데다가 추가로 이제 상부댐을 하나 만들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양수 발전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은 그 좀 이렇게 좀 변화된 태도로 보이니까 환경 운동하는 쪽에서 저 사람이 변했다 이런 얘기 듣는다고 기름 드시겠어요? 종교단체 저 환경 지도자분들이 왜 원전 늘렸냐고 해서 우리 상황을 쭉 설명을 드렸더니 뭐 상황은 알겠는데 그래도 동의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어쨌든 힘들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우리 잘 조정해 주십시오. 예, 여건들을 충분히 이해는 하시는 하여튼 상황이. 이게 이제 서남 해안 중심으로 일단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거냐는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네. 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다른 의견 없으면 다른 거 진도 나가시죠. 네, 금융위원장입니다. 금융안전망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